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나은 책방의 나은입니다. 집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작게라도 시작해서 이뤄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된 좋은 책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빠한테 멘토링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을 저는 언제 읽냐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 혼자 깨어있는 시간 있죠. 그럴 때 읽어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들이지 않고 건전한 자기계발 취미를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제가 12월 초에 돼서 요즘 읽고 있는 책 5가지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집을 쫓는 모험. 정성갑 작가님의 책이에요. 집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어떤 집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방식에 맞는 집의 유형은 뭘까? 내가 원하는 집의 유형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부터 살 수 있을까? 이런 집에 대한 고민이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많았어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육아하고 같이 음식을 해먹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마을까진 아니어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표본을 이뤘다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집을 향한 모험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읽어 오셨던 그 기록을 에세이로 남기신 책이에요. 북토크도 다녀왔었어요.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책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책에서 이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하는 또 숨은 그런 마음과 이야기들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좋았어요. 집을 향해 그리는 그런 꿈이 막연했었는데 그 막연함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돈을 갖거나 어떤 세월이 지나야만 이룰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현실적으로 도전을 해보면 작게라도 시작해서 이뤄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된 좋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부자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신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쓰는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기보다는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정원에서 무엇이 피어날지는 뿌린 씨앗과 들인 정성에 따라 달라질 일이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한 남자가 가꾼 정원을 함께 거니는 기분이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간 이 책은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을 담고 있다. 부를 추구하고 싶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면 이 책을 펼쳐보는 것으로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딛길 권한다. 존리 대표가 추천한 글인데 그 추천 때문에 이 책을 산 건 아니고 이 책 표지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놨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접어놨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책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는 다양한 나이대 또 다양한 상황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이 정원사이자 이 책의 저자의 화자로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계속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서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마치 제가 멘토 한 분을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고민들,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 음, 나라는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계속 끊임없이 드는 생각들에 그 나이마다에 드는 고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등등의 그런 여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꺼내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그런 것이 뭘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잔잔하게 아빠한테 멘토링을 받는 느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조금 더 센 느낌이에요. 조금 훈계를 받고 교육을 좀 스파르타식으로 받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 책은 잔잔하게 정원이라는 공간을 은유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정원을 가꾸는 일이 삶을 가꾸는 일과 같다는 그런 비유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읽으면서 거부감이 들거나 너무 채찍질 받는 느낌이 나지 않고 힐링이 되는 느낌도 들면서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기도 했는데 습정이라는 책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나를 지키다. 습정은 고요함을 익힌다는 뜻이다. 침묵과 고요도 연습이 필요하다. 정신없이 세상에 흔들리는 사이 정작 소중한 것들이 내 안에서 빛발해 간다. 침묵이 주는 힘, 고요함이 빚어내는 무늬를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고요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을 저는 언제 읽냐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 혼자 깨어있는 시간 있죠. 그럴 때 읽어요. 그럴 때 어떤 시간이냐? 고요히 나를 지키는 시간이 되어줘요. 하나의 루틴 같은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고전적인 명언들을 인용해서 그때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추구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나는 이런 사유를 권하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파트별로.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주옥 같고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사유하면서 내 마음에 외로운 게 아니고 쓸쓸하거나 심심한 게 아니라 혼자서 충분히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게 저의 삶의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고마운 책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견뎌 하시는 분들, 내 내면에 집중해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매일 아침 써봤니? 매일 아침 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만나면서 글쓰기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재미를 들이기 시작한 책인 것 같아요. 혼자서 정말 글을 자주 쓰고 글을 쓰는 걸 또 이미 습관이 돼서 열심히 쓰곤 하거든요. 틈나는 대로 적어요. 그런데 습관에 좀 시작을 만들어준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샀고 여기 써있네요. 2018년도에 샀다고 나와요. 2월 17일 날 다시 한번 열심히 써보려 한다. 멈춰있던 성장 본능을 깨우고 실천 에너지 충전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래서 김민식 PD님이 쓰신 책이에요.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부지런하게 블로그도 계속 운영해 오셨고 또 영어 책 한번 외워봤니? 통째로 외워봤니? 이런 책을 쓰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티끌 모아 태산 이런 관용구의 표본이 되어서 스스로를 증명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런 실천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롤모델로 생각하고 리스펙하는 분인데 7년을 매일같이 쓰면서 시작된 능동태 라이프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거창하게 무언가를 작품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도 좋고 커리어에 대한 글이어도 좋고 마주하는 사람에 대한 글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생각에 대한 정리일 수도 있겠죠. 어떤 소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적을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변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리고 많은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렵고 꾸준함으로 일궈내는 성실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은 쉽게 무너지기 어렵고 상황이 갑자기 변하거나 사고가 생기더라도 어디로 쉽게 사라지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쌓아온 어떤 자기만의 실력 그거를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읽으면서도 실력과 기술은 그래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쓰기를 해야지만 꼭 실력이 느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무언가 내가 자꾸만 끈기가 없고 내가 하려는 일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겠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나 그리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건전한 자기계발 취미를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거 없이 이 핸드폰만 있어도 작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특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에 보이기 위한 글을 쓰기보다는 일단 혼자서 쓰시다가 연재를 어딘가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일기의 형태로 글을 감정을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저의 사유를 섞어서 같이 해석하는 그런 글들을 모아두기도 해요. 혹은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글감을 잊지 않으려고 바로바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 메모장에 늘 적어놓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이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밤이어도 좋고 출퇴근길이어도 좋으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한번 꾸준히 무언가를 적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게 어렵다면 일단 이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씩 또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읽다 잤거든요.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신나는 제목 아닌가요? 네,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쥐는 시간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이현정 작가님이 지으셨어요. 원래는 작가가 본업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집안을 좀 일으킬 만한 수입을 창출해 내셨고 그걸 통해서 책을 쓰셨던 걸 제가 일전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책 또한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제목이 끌리고 내용도 괜찮고 글도 쉽게 읽혀서 구매하고 나니까 같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이 문체가 그래서 나한테 더 편안하게 읽히고 사례가 낯이 익었던 이유가 마치 그 사람의 전책을 읽으면 나와 좀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혼자 친해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제가 읽었을 때 뭔가 낯이 익은데 이분 내가 왠지 아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에 저자셨던 거예요.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생활고도 겪고 건강의 악화도 경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왔었는데 그런 중에도 점차 적게 일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경험을 먼저 한 분들의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읽어낸 비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용해 볼 수 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큰 목표, 중간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막 바쁘게 달리고만 있진 않은가 하는 때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플래닝을 하려고 할 때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획득한 언니 같은 분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나는 경제적인 롤모델이 없다. 진짜 내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돈을 모아라, 이렇게 시간을 써라 같은 여자로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시면 일단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흥미가 가시는 분들은 직접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5권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책을 한 권을 쭉 다 읽어주는 것보다 요즘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될 때 이럴 땐 이런 책을 읽고 이럴 땐 이런 책을 읽어라 하는 식의 책 처방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200명이 됐어요. 200분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또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하기,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먼저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을 때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덜을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야기를 계속 컨텐츠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한 친구나 동네 언니 같은 느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 제 채널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